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갑소녀입니다. 지금 군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고민은 병력을 어떻게 모으느냐는 거겠죠.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남자만 군대에 가서 희생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인권의 관점에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징병보다는 모병 쪽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는 모병제 케이스가 아마도 미국과 일본 자위대일 거예요. 이 중에서 엄청난 국방비를 쓰는 미군보다 자위대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고하기 더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위대가 모병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 해요. 미래에 우리 군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위대원이 되는 길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위관이라 부르는 일반병 모집 시험에 응시하는 거고, 둘째는 일반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는 거, 셋째는 장교에 해당하는 일반 간부 후보생 시험을 보는 거, 넷째는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방위대학을 졸업해서 간부로 인간하는 거, 그 외에도 정비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파일럿이 되는 항공학생 부분에 지원하는 등의 세부적인 코스가 몇 개 더 있죠. 자위대의 지원 자격에는 학력 조건이 없어요. 의무교육인 중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대신 시험마다 레벨 차이를 둬서 자위관 시험은 중졸, 부사관 시험은 고졸, 간부 후보생은 대졸 학력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둔다고 합니다.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23% 정도로 비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일반병 시험과 부사관 시험은 사실상 난이도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병 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 인력의 성격이 강한 해상 자위대나 항공 자위대보단 가장 기본 병력이 돼야 할 육상 자위대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9년 육상 자위대 자위관 시험 합격률이 24.6%였는데 이게 2020년에는 20.6%, 2021년에는 17.4%까지 뚝 떨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본 사회가 지금 인력 부족 상태라 대부분 다 일반 취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을 못한 인력이 자위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조차도 통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위대에 대한 인식은 애매한 편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위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데, 가까운 사람이 자위대에 입대하는 걸 찬성하냐고 물으면 찬성률이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나마 최근 동일본 대지진 등에서 자위대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좋아져서 이 정도지, 그전에는 40%대 근처의 찬성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굳이 힘든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반 취업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자위관의 월급이 일반 기업보다 낮다는 것도 그때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죠. 게다가 최근 일본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이제는 자위대에 들어가면 진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게 자위대를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급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보자면, 2병과 1병에 해당하는 2등사, 1등사의 연봉이 1,900만원에서 2,300만원 사이이고, 부사관에서 하사에 해당하는 3등조가 평균적으로 2,700만원, 원사에 해당하는 조장이 4,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간부 후보생이 아닌 다음에야 사실상 이 조장에서 대부분의 자위대원들이 커리어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의 정년이 55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까지 일본은 종신고용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55세 정년까지 일했는데 이 정도의 연봉이라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위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대원들을 위한 특별 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세에 정년퇴직하고 나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모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포스터나 안내 책자를 아니메풍으로 만든다거나 전투기나 헬리콥터에 캐릭터 매핑을 한다거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자위대 기지로 초청하는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모병을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병인 자위관의 임기는 1년 9개월이에요. 이게 군대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의무 복무기간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1년 9개월의 복무기간을 다 마치는 인원이 겨우 10%에 불과할 정도로 퇴직률이 높아요. 사실상 입대한 지 1년 이내에 60%에 가까운 인원이 그만둬 버리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자위대는 24만 7,154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인원수 정원의 93.4%인 23만 754명으로 겉으로 보이는 병력 충원률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집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일반병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력 충원률은 7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애초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인원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데 일반병들은 이렇게 일찍 그만두는 이유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생각했던 것처럼 멋있는 군대 생활이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반병으로 임기를 마쳐도 부사관으로 진급해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일반병 복무를 마친 인원이 부사관 시험을 봐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일반병에서 부사관을 뽑을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병인 자위관들은 1년 9개월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관들은 특별한 계급 정년 없이 최소한 53세까지는 자리를 보장해주다 보니까 부사관들의 노령화 현상 역시 고민거리죠. 하사에 해당하는 3등조의 평균 연령이 30세고요. 중사에 해당하는 2등조가 41세, 상사에 해당하는 1등조가 48세. 이게 계급 정년이 아니고 평균 연령입니다. 20대 인원은 6개월 안에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중년의 부사관들만 남아있는 자위대가 과연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일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자위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위대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라면 언제든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도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꼭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